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의 15%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주의군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또한 청년층 인구 중 비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6.33%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고용노동부사나 고용센터가 83개에 마련돼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취업 정보, 직업 심리검사,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취직을 못 해가지고 보니까 고용센터에 그런 게 조건이 좀 좋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조금 부담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좀 음식 요리사 쪽으로 해가지고 좀 배워봤으면 해서 왔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515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그중에 이제 6개월 동안 인턴 기간을 만료하고 그 만료자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취업 단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구청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을 했는데 취업을 운송 쪽을 하고 싶어서 직접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침 강남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을 50%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완화됐고 또 실제 이 과정의 취업률도 굉장히 90% 이상이어서 더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실무적인 교육도 많이 동반해서 받을 수 있어서 더 유익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역과 IT 마스터 인재 양성 사업인데요. 전문 교육 후 직접 취업 현장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을 만나봤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서 무역 실무 지식,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무역에 꼭 필요한 것들만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영어, 비즈니스 영어를 집중적으로 또 배워서 지금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하고 무조건 취직을 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고 업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재밌고요.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현재 2기생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1년간 무료로 사무실과 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을 한다. 이것만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과 어떤 회사에 입사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창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젊은이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청년 구직자는 4,800명으로 이 가운데 3,081명이 취업에 성공, 64.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역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기업들에게 그 청년 인턴십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최대 5명까지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인턴십에 뽑힌 경우에는 저희가 그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취업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일자리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나 사회가 중심을 잡고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또는 제대로 민생대책을 세우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실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그 실업수당이라든지 청년고용할당제라든지 법과 제도와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취업 준비들을 하시되 사회적으로는 또 맹렬하게 그 좋은 정책과 일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병행해야 된다. 최근 청년 실업과 취업난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또는 민간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구청 강당 강의실, 공동육아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대안적 육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크는 아이들, 행복한 어린 시절 선물하기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가 뭐고?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시작된 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아직 수도권에 60여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궁금한 그런 거죠. 공동육아를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대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유아 교육에 좀 본래의 모습을 찾자라는 거,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자는 거,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공동육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 모임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그 애들을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것에 길들여지도록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낸 돈, 내가 낸 어린 공동육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절실함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교육은 사실 협력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력을 통한 배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동육아의 핵심이에요. 한편 동대문구에서도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공동육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같이 하는 친구 애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엄마들이 3명 정도 되는데 그 엄마들이 요일을 정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 이제 유치원 끝나면 픽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픽업하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수요일을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곳은 젊은 엄마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성과 배려심을 높이는 독서, 전래놀이, 국악, 미술, 요리 등의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육아 공동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소규모로 빨리 시작을 한 건 일단 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했지만 회사를 다시 복귀해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이들은 이곳에서 마치 내 집처럼 옹기종기 모여 함께 놀기도 하고 당번 엄마의 돌봄을 받는데요. 어머나, 빨간색 꺼내면 안 되는데. 저는 집에서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 키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시간이 아이들이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빨리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직접 차린 식단은 두말할 것 없이 신선한데요. 개구쟁이 꼬마도 배가 고픈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며 군침을 삼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8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 기간처럼 그러니까 워밍업으로 시작을 하자. 한 숟갈 먹어야 사전 준비 2개월에 실제 시작한 지 3개월을 막 넘긴 공동육아 품앗이 모임이지만 만족도는 무척이나 높다고 합니다. 저도 아기가 하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많았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다툼도 좀 적어지고 동생도 사랑하는 법 배우고 누나하고도 장난감 나눠 쓸 수 있는 법을 좀 배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자는 공동육아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이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표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사실 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 합치. 함께 공동육아를 선택한 엄마의 입장에서 아주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도 잘 적응하고 엄마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잘 놀았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맨날 싸우고 울고 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장급에서 안 될 이걸 거야. 해야 되나 이렇게 이게 아이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되게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울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육아를 통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겠다는 시도가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의 참여 속에서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 시내 98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상 청소년의 2.2%가 고위험군, 13%는 잠재 위험군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구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찾아봤습니다. 방학 중이지만 청소년들이 전문 상담을 위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혹은 위기 가능 청소년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게 우선이라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청소년들의 위기 요소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높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 맞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연계해주기도 하는 위기 개입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청소년 상담 건수가 한 달 평균 30회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요. 청소년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찾아오시든 아니면 센터로 전화를 하시든 전화로 해서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대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권해드리게 돼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안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연계성을 갖고 같이 사업을 가는 거는 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교육청 산하 전문 상담기관인 위센터도 있는데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잠재적인 문제를 소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치료되지 않을 때 미래적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양산될 수 있는 상태, 그런 게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 이용 청소년이 평소보다 1.2배 늘었다고 합니다.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 통해서 사회성이 향상됐다면 이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훨씬 어려워져서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충동 조절을 잘 못해서 집중력의 문제가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위 센터에서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초기 면접 시에는 100% 기본 심리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성적이 좋거나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알려진 친구들이 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감정정서 위기로 분류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라도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좌절감, 또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나 이런 감추고 있는 감정들까지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여러 면에서 지원과 또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각 자치구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학생들의 취미 활동이나 진로 탐색을 돕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되게 모났는데 성격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하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양하게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교성도 높아진 것 같고, 그 어느 무리에 가든 이제 적응력 같은 것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꼭 한 번쯤은 이런 활동을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